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합당 이후에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네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후보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합당 이후에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 예, 오랜만이네요. 예. 엊그제 SNS에 무려 13개나 되는 글을 게재하시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셨더라고요. 예, 그걸 헤아려 보신 분이 있었군요. 어제 왜 이렇게 많은 글을 쓰셨습니까? 토론에 대한 뭐 논평, 총평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이제 그 윤 후보가 보이는 각종 문제점이나 거짓말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짧게 알린 것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토론 또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좀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예.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첫 TV 토론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잘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40%에 가까운 시청률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국민들께서 토론을 많이 기다리고 주목을 하고 계셨는데 왜 그렇게 토론이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어떤 특유의 그 정책적인 준비, 그다음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예. 그 전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토론에서는 뭐 네거티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책 토론만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어제 토론 그 국민의힘 후보뿐만이 아니고 정의당 또 안철수 후보까지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집권당 후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경쟁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할 소재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대장동 이슈는 이미 이제 나왔던 수준의 얘기를 반복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논점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이슈에 집중하면서 다른 어떤 정책 질의를 못하거나 회피하는 모습 그런 걸 보이는 게 저는 더 눈에 띄었고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굳이 위조할 고조할 그거를 따져가면서 다 반박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보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게 꽤 저는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장동 질문을 받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역공이랄까요? 좀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뭐 김만배 씨 누나가 왜 아버지 집을 사줬느냐 혹은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이 알면은 큰일 나니까 이재명 모른 척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모르게 해라라고 했고 반면에 김만배 씨가 내가 한마디 하면 윤석열이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어제 발언을 제외하고 김만배 씨 녹취록에 나온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허세다 허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려면 만약에 거기에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 대신 이재명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정말 찔러도 안 들어가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증언들이 속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못 들은 채 하고 그럼 명확하게 지금 어떤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사실 여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 사람들의 자금을 만드는 이유가 원인이 됐던 그 저축은행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그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박영수 변호사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사자가 실제로 나중에 처벌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을 한 다음에 이것은 허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자신이 있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3인칭 단어가 등장했을 때 이재명 아니냐 굉장히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어제 토론에서 아리백 또 텍소노미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몰랐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얘기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대통령은 단순히 과거를 바라보면서 거친 언사를 난사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제시하는 미래의 공약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도 탄소 중립에 관한 정책,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정책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공약이 국민의 미래와 또 대한민국의 현재 산업 체계와 또 수출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국제 경제 안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떤 것이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의 소중한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느 나라에서든지 특히 선진국이라면 중요한 과제나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기본이 되고 있는 지금 아리백이나 EU 텍소노미 같은 용어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본에 대한 인식 내지는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다. 이런 걸 입증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토론 전에 벼락치기 공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랬으니까 그거를 몰랐겠죠. 그리고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모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방식도 그 뜬금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뭐 디지털 경제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반론을 펼쳤는데 그건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또 그런 걸 보면 종합적으로 얼마나 이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가.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토론에서 그 사드 추가 배치를 어디에 하냐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뭐 평택 또 충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을 위해서 거기에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충청도 분들이 많은 또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심상정 후보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무기 체계의 특성상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어떤 방어 체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사드가 현재 더 이상의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떤 내세운 자극적인 공약을 통한 갈라치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논리를 구사하는 점이 좀 보였던 것 같고 특히 또 그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디든 그냥 아무데나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정말로 무책임하게 들렸습니다. 그 사드 추가 배치가 나왔으니까 이 사드 추가 배치가 결국은 젊은이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죠. 네. 젊은이들의 북한 혐오는 이제 멸공 발언으로 나왔고 네. 또 남녀 갈등 문제는 여가부 폐지로 나왔다. 그래서 그 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던데 이거 갈라치기에 지도자가 집중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민들을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항상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큰 정파가 전쟁하듯이 싸우지만 결국 지향하는 바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 화합과 또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돼야지만 대선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선거에 도움이 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성별의 갈등을 조장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만들고 또 그 국제 질서에도 그 유해할 수 있는 발언들을 그냥 난사하고 이런 것들은 지도자로서는 특히 국가원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보냈는데 김건희 씨가 대선 이후에 받겠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네. 뭐 의원님 법사위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범계 장관이 관련해서 예외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조사 안 받은 것 같던데요? 그렇죠. 뭐 못 간다고 노골적으로 아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씨는 분명히 피의자입니다. 지금 신분이. 그리고 공범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검찰에 있을 때는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다면 국민적인 관심이나 의혹은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 역할을 한 것이냐 아니냐. 이 비리 사실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통장 하나로 입증할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라면 더더욱 분명하게 나서서 입증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과거에 저를 참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통지서를 보내가면서 압박을 한 다음에 왜 안 나오냐라고 언론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그 장난질을 했었는데요. 예. 이 사람은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과거 검사였던 윤석열 씨의 정확한 입장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 김건희 씨는 일단은 대선 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검찰은 뭐 하고 있느냐?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불행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날짜가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이게 참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국정감사 때 그렇게 꿀떡같이 다짐을 하더니 결국은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박 장관이 이야기한 예외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천명하는 원칙이나 또 검찰의 지휘권자로서 또 최종 책임자로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점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이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남았으니까 예.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고 짚어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더요.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이 거론됐습니다. 뭐 한동훈한테 제보할 게 있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번호 알려줄 테니까 뭐 전화해봐라 뭐 이런 거였는데 예. 송영길 대표가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가 4개월 동안 9번의 전화통화 332차례의 카톡을 주고받았다면서 김혜경 씨 관련 논란보다 더 큰 문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한 전 검사장은 허위사실이다 고발하겠다 또 이렇게 법적 대응을 언급했어요. 글쎄 어떤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하나 지시받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에서 지금 그런 고소고발 협박이나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을 일종의 취미생활처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예.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스스로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송영길 대표가 근거 없는 얘기를 무책임하게 뱉은 게 아니라 윤석열 씨의 징계 판결문에서 그 짚어낸 확정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상관의 부인에게 그렇게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예. 끝으로요. 그 김건희 씨 논란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엔 김혜경 씨 논란도 있습니다. 과잉 의존 논란인데 본인도 네. 사과했고 후보가 어제 사과 오늘 다시 한번 사과를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선거 앞두고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는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집중적인 네거티브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간에 그 일반 서민들의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이거는 반드시 규명돼야 될 일이고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사과 아니라 더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후보 본인이 이렇게 진정에 나서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당사자가 또 언급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은 이 일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 김건희 씨한테 제기됐던 문제하고 비교해보면 이것이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은 좀 함께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한 달 남고 초접전 양상인데 지금까지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초박빙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결국 스윙보터 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 삶에 보탬을 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양측 후보가 네거티브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인들의 실력과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승부가 갈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결국 마지막에 누가 자질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할 거다 국민들이 그런 말씀이네요. 계속 그렇게 선거 양상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당면한 과제들이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볼 때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거에 대한 판단으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최고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앤
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하나만 기억해요. 1호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둘둘. 대리운전 1호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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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기억해요. 1호둘둘. 대리운전 1호둘둘. 농수산물 쇼핑몰 퍼스트팜이 오픈했습니다. 고품질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직거래로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 품목에 따라 한정 수량만 공급될 정도로 프리미엄 농산물만을 엄선한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퍼스트팜을 검색해보세요. 안전한 하루를 시작해. 가스트론 함께면 가능해. 안전한 일터를 유지해. 가스트론 함께면 가능해. 매일매일 안전하게 가스트론을 시작해요. 가스 안전은 가스트론에.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부 순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